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결승 3번기 1국 하이라이트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그야말로 노림을 거듭했던 한 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대국을 하다 보면 두 선수가 계속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박정환만 아니었어도, 상대방이 신진서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끝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엄청 강렬함을 보여주었던 두 선수의 대국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살펴봐야 할 바둑, 공간이 참 많았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은 조선일보와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각자 3시간에 40초 5회가 주어지는 대회고요. 이게 정말 초읽기에 들어가는 순간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시간이 주어지다가 갑자기 1분 초읽기가 아닌 40초 초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3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도 승패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 나이는 7살 차이, 자국 랭킹은 1위와 2위 안착해 있습니다. 얼마 전 바둑왕전과 하세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두 기사고요. 네, 한국 랭킹에서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1위를 차지했다가 또 2위가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기세는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좋고요. 신진서 선수가 이 대국 전까지 18연승 질주 중에 있습니다. 네. 만 87점으로 또 한 번의 기록 경신을 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돌가르기 끝에 흙을 선택한 쪽은 박정환 구단이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돌을 움켜쥐었고요. 신진서 선수가 한 개를 바둑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정환 구단의 이 돌은 짝이 되었고요. 이 홀짝을 맞추지 못한 신진서 선수를 대신해서 박정환 선수가 흑백 선택권을 가져갔고 흑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초반에 시간 사용이 있었던 쪽은 박정환 구단 쪽이었고요. 오늘 새로운 출발 형태가 등장했었죠. 네, 지금 걸친 수에 대해서 신진서 선수가 3-3을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부터 변화를 꾀했고요. 두 선수의 기풍은 역시 박정환 선수는 좀 유연하게 판세를 이끌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돋보이는 기풍이고 신진서 선수는 사실 이 선수도 초반에 그렇게 일찍 서두르진 않습니다만 찬스를 한번 잡으면 그 한 방으로 상대를 부숴버리는 기풍입니다. 최근 18연승의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신진서 구단, 또 반대로 컨디션 난조를 보여줬던 박정환 구단인데요. 사실 하세배 전부터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상권 기사라면 좋지 않은 컨디션 속에서도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하면서 커제 구단을 2번 연파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박정환 선수가 커제 구단을 꺾은 이후에 공식 전적에서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이영구 선수와 강동윤 선수 그리고 박진솔 선수에게 패했고 박영훈 선수를 꺾어서 최근 전적 4번의 경기에서는 1승 3패입니다. 이것은 역시 박정환 구단답진 않습니다. 우상기에서 평소에는 자주 등장하진 않았던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여기서 시간 네, 사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장고 끝에 우상기를 바로 공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상변 쪽을 밀어서 백이 만약에 여기서도 공격을 들어가면 그때 우상 쪽을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이쪽을 만약에 받아주면 그때 여기를 들어가서 이때는 백돌이 위험합니다. 여기 수를 늘리러 갔기 때문에 백도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면서
우상기를 젖혀 이었고요. 젖혀 이음으로 해서 백이 어느 정도 이제 안형을 확보하니까 흑도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탈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반부터 연이어 2선을 두는 것이 재밌는데요. 이제 그 자리를 두지 않았을 때는 흑이 호구 치는 것이 다음에 밀고 들어가는 것을 봐서 선수이고요. 호구 치면 백은 항상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하는 그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네. 백은 붙여서 그쪽 부근 우측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박종환 구단이 받아주기보다는 마이웨이를 외쳤어요. 네. 일감이라면 한 점을 잊고 받고 날일자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쪽을 양걸침 한다든지 이런 진행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백이 건드리지는 않는다고 보고 나중엔 또 바깥쪽에서 단수 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껴 두었고요. 흑이 좌상을 걸쳤는데 좌하를 받았어요. 네. 백이 둘 수 있는 자리는 흑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두는 것과 받는 것 그리고 이쪽을 받는 것 세 군데의 큰 자리가 있었습니다. 실전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좌악이었습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두터운 수들을 좀 골라서 찾아간다라는 해설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의 기풍 자체가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바둑을 두기도 하고요. 무너지지 않는 바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엷음보다는 두터움 쪽에 가깝죠. 그리고 신진서 구단의 그 중반 파괴력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박정환 구단은 좀 의식을 한다면 판을 두텁게 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티고 난 이후에 종반에 반격을 꾀하겠다라는 임전 각오를 밝혔던 박정환 구단인데요. 지금 신진서 구단의 저 저침수가 독특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원하는 바가 여기를 호구 쳐주면 있고 백이 늘면 3-3 이쪽을 두면 중앙 쪽으로 틀어 막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순간 흑은 바둑이 두텁습니다. 그 부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중앙 쪽에서 눌러갔고요. 근데 신진서 구단도 이 두터움을 파고들기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오늘 바둑은 박정환 선수는 계속해서 좀 단단한 바둑을 가져갔고 신진서 구단의 바둑은 평소보다 좀 더 공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신의 스타일로 끌어가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여러 장면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곳에서도 중앙을 계속 젖혀갔고요. 네. 이 장면에서 다시 박정환 구단이 변신을 꾀했는데요. 근데 이 수가 놓이자마자 그래프는 백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박정환 선수의 이 먹여친 선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수로는 역시 이 부분을 받고 호구를 치는 것이 정수일지 있는 것이 정수일지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을 받고 백이 이쪽을 받을 때 다시 좌변을 전개하고 그런 식으로 판을 짜 나가는 것이 실전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네, 다음 호구 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먹여친 이상 귀 쪽으로 파고 들겠다는 작전입니다. 네. 모양만 보면은 백보다는 흑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백은 여기 좀 똘똘 뭉쳤고 흑은 양호구 형태인데요.
아예 귀로 파고 들었고요. 흑은 귀를 선택했고 신진서 선수는 상변 쪽의 흑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백도를 살리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두지 않았을 때는 반대로 백이 그 자리에 가면 중앙 쪽에 있는 흑돌이 잡힙니다. 네. 급소를 보호했고요. 중앙 쪽을 정리를 한 이후에 이제는 상변 쪽의 백도를 살려야 합니다. 흑이 여길 가면 이쪽에 찝었을 때 옥집이 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로 백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변 변환에 일단락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공중전이 펼쳐지는데 신진서 구단이 어느 한 곳도 포기하질 않았어요. 네. 상변 쪽에 있는 저 돌들을 좀 가볍게 보는 발상도 있었습니다. 이쪽을 젖힌다거나 아니면 그냥 우측을 뭐 젖히거나 따내서 잡게 만들고 다른 큰 자리를 향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지만 오늘 바둑에서 신진서 구단의 컨셉은 좀 때이르게 승부를 보자는 그런 컨셉이었고 확실히 박정환 구단의 후반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격렬함을 추구했습니다. 뭐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창과 방패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박정환 선수의 행마도 방패다운 두터움의 연속이었고요. 지금 이 마늘모도 늘거나 한 칸 뛰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나와 끊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노리기 위해서 단단한 행마를 선택을 했고요. 곧 깜짝 놀랄 만한 신진서 구단의 수읽기 묘수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곳에서 박정환 구단의 행마도 재밌었죠. 네, 지금 저수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백의 형태에 대해서 양분하고 나오는 것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양분하고 나오는 자세에 있어서 가장 단단한 쪽을 선택을 했고요. 저수는 한 칸 아래 날일자로 두었을 때는 여기 찝히는 약점 그런 것이 좀 신경이 쓰여서 또 늘었을 때에는 우측으로 받아낼 수는 있지만 중앙 쪽에서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실점보다는 한 칸 우측에 있는 것이 못하기 때문에 딱 날일자와 늘어가는 거에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자, 호구의 백도 붙여서 대응을 했고요. 상대의 행마가 좀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한 신진서 선수가 오히려 더 활발한 행마를 펼치면서 날렵하게 두었는데요. 네, 여기서 재차 살리는 수도 아주 격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으로는 그냥 이런 날일자 정도 하나 하고 이런 데 가서 이 5점 좀 가볍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 백도를 살려 나왔습니다. 지금 정확히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물론 두텁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직됐다라는 것처럼 발이 좀 느리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두 선수가 선택하는 수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두텀을 확보한 박정환 선수가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반격을 시도를 하는데요. 어깨를 짚어갔고요. 신진서 구단이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한 번 강렬하게 눌러갑니다.
여기서 이곳을 끊을 줄은. 보고 있는 수법이 있었죠. 백이 여기를 찝었을 때 네. 흙이 여기 단수 치고 끊어가는 이곳을 방비해야 되는데 뒤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 여기 있는 수를 선수를 당하게 된다면 이 자체가 흙이 꽤 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그 형태를 방비하기 위해서 실전에 바깥쪽에서부터 단수를 치고 급소 자리를 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수로 놀라기에는 아직 이르죠. 네. 박정환 구단의 이 선택은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였고요. 실제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바둑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그 가장 강하다는 중국 인공지능도 이 신진서 구단의 수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 수 뒤에 등장하는데요. 당연히 해야 하는 행마처럼 보였거든요. 여기까지는 무난한 행마이고 여기서 이제 양쪽에 엮여 있는 백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오히려 백 쪽이 좀 더 바빠진 것이 아닌가 싶었던 딱 이 시점에 신진서 구단에게 초강수, 뭐 초묘수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수법이 터져 나오는데요. 저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돌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가는 방향인데 네. 여기서의 한 수, 멋진 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장문이 통했어요. 흔히 이제 축장문이라고 한다면 초급자일 때 배우는 건데 이 장문수가 굉장히 통렬했고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변하는 것은 인공지능도 이 수에 대해서 네. 제대로 판단은 못하는 겁니다. 흙이 어떻게 두더라도 이 수에 대해서 이 세 점을 살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나 살려 나온다면 이제 이런 대학수 교환을 하면서 두 점을 버리면서 살려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였고요. 수순을 쫓아가 보면요. 이렇게 해서 흑도를 살려 나오면 네. 백은 나와 끊었을 때 흑은 두 수밖에 없는데 바깥쪽의 백돌이 축이 되질 않습니다. 어느 쪽을 몰아도 나가면서 흑돌이 단수가 되고요.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연결을 꿰도 여기를 끼웠을 때 아, 흑돌은 잡히게 됩니다. 신진서 구단의 저 시음수가 통렬했고요.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저수에 당하지 않고 네. 제대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네, 재미난 게 이 묘수가 이 바둑의 오늘의 바둑의 승착은 아니었어요. 네, 나중에 형세가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자, 안쪽을 움직이기는 힘들었지만 흑도 바깥쪽에 약점을 노려갔고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 하나 교환을 시켜놓고 이렇게 두어간 것은 이 자세가 나왔을 때 나중에 흑이 이쪽을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활용을 했을 때 좀 득이라는 판단이었을 텐데요. 저 교환이 나중에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신진서 구단이 확실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집으로 서로 이제 해볼 데가 없고 노림이 없는 상황에서 집으로 안전한 우세가 아니라 서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싸움에서의 우세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상 인공지능 그래프의 우세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약간 주도권을 쥔 채 네. 판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그냥 타협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도 다시 한번 살리는 쪽을 택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여기 교환이 없다면 타협을 할까봐 이 교환까지 시키면서 끊어왔고 신진서 구단이 이 교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따내면서 타협을 하면 여기를 다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흑이 이쪽을 잡기 때문에 그 타협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중앙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 수순을 놓고 계속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네.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미묘한 이유가 여기 나가는 수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어가는 것은 절묘하게 축이 됩니다. 반대로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네, 딴에도 뒤에서 단수 치고 다시 여기를 몰아가면 축이 되는데요. 이수와 이수 교환이 없었다면 사실 축은 아니었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이 교환이 없다면 타협을 할까봐 이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 교환이 여기를 나갈 때에는 약간 악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가는 수가 방금 전 살펴보았던 축이 된다고 해서 이곳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요. 잠시 네. 후에 다시 그곳에서 수읽기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금 좌중앙 쪽에 뒷맛이 있음에도 신진서 구단이 일단 우측을 선택을 했고요. 곳곳에 너무 큰 자리가 많아서 뭐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지만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우측.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이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이제 좌측으로 수를 내려갑니다. 우변 흙도 엷어졌고요. 자, 지금 이어서 저수가 움직이는데요. 좋은 수입니다. 여기를 막으면 아까도 세수, 지금도 세수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축이 되는 그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아까랑은 달리 여기를 따내면서 이번에는 이 백돌 5점이 단수가 되고요. 흑돌 이수와 백돌 이수의 교환이 없었을 때에는 백이 뒤로 몰아서 축으로 몰아갔지만 지금은 이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가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은수에 대해서 백은 이쪽을 막는다면 늘어서 막아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세수였던 흑돌이 내수로 변하면서 이번에는 여기서 축은 불리하지만 한 수 늦출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틀어막으면 내수와 세수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중앙을 빵 따냄했고요. 네. 잡은 줄 알았던 이 부분에서는 흑이 엄청난 성과를 올렸지만 우하 쪽은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서로 그럴듯한 흐름이었는데요. 네. 신진서 선수의 저수부터 흐름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안 버리려는 선택이에요. 이수는 냉정하게 이쪽 날일자를 두고 흑이 이쪽을 제압을 하면 다시 하변 쪽에서 공격을 들어가는 그런 싸움이 좋았습니다. 실전에 신진서 선수가 너무 강렬함을 추구하다가 그 선택이 좋지 않았습니다. 좌변에 놀랄만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됐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결승 3번기 1국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네. 타협을 할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약간의 과욕을 부렸고요. 강렬함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계속 우세함을 끌고 갔던 신진서 구단이었거든요. 안에서 백돌이 살 수는 없고요. 네. 한 점을 선수로 제압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한 다음에 바깥쪽 흑과의 수상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 끊어두고 이제 귀를 받아서 네. 안에서 백돌은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못 살았고요. 신진서 구단이 과연 바깥쪽의 흑돌을 어떻게 공략해서 이 백과의 싸움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중요한 승부처 장면입니다. 일단 안쪽에서 근거를 없애고 있고요. 흑도 들여다보는 자리가 있어서 받아야만 했어요. 네, 안 받으면 여길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쪽을 찔러서 끊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받는 방법이 좋았던 걸까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박정환 선수의 수익기가 통했습니다. 그냥 안쪽으로 봤더라도 수상전은 앞서는데요. 지금 수상전으로 앞서고 봉쇄당하는 것보다는 바깥쪽 돌파를 시도해서 그게 성공한다면 더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실전에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 봉쇄가 되느냐, 탈출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 싸움으로 갔는데요. 그물이 좀 허술했어요. 네, 곳곳에 백도 열붐이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봉쇄 작전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의 저 밀어간 수가 좋았고요. 바깥쪽 백의 열붐을 정확하게 꼬집어 들어갔습니다. 이 끊는 자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하나 끊어두는 교환이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좀 여길 젖혔을 때 여기 준동하는 뒷맛이 생겼고요. 네. 백도 여기 끊는 게 항상 흑이 선수 교환이 되는 자리여서 이렇게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슬아슬한 싸움이었는데 백이 방금 전 이 한 칸 뛴 수로 여길 틀어 막았다면 흑은 이쪽을 치받아서 여기를 두면 끼우고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 이쪽을 끊는 것과 이쪽을 움직이는 것, 이 양쪽을 보면 백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한 칸 뛰는 수를 둘 수밖에 없었고요. 박정환 선수가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니까 지금 바깥쪽 백 모양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벽도 쉽게 뚫어낼 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 저 저침수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백이 이쪽을 끊어가면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은 여기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단수 치고 막으면 백이 잡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때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끊으면 백 3점이 잡히는 이것은 백이 명백한 실패입니다. 여기가 항상 찔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돌이 여기가 선수 교환이 된다면 지금 끊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백이 반대로 여기를 두면서 끊으러 가도 꽉 막았을 때 네. 여기를 끊어서 흑이 이렇게 있던 여기를 끊어서 흑이 이렇게 있던 결국은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반대쪽을 밀고 나면 백 3점이 잡히면서 바둑은 끝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뒤쪽 수가 나는 쪽으로 받았고요. 박정환 구단이 환상적으로 하변 쪽을 돌파해 냈습니다. 첫 시작부터 중반까지 신진서 구단의 동무대였는데요. 여기 장문 지음도 멋졌고 나오면서 여기를 버리고 빵따님하는 발상까지는 괜찮은데 결국 여기를 살려 나온 과욕이 지금의 형세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 전투에서는 흑이 성공하면서 바둑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잡기 전에 들여다보는 교환까지 했고요. 네. 방금 전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두지 않고 이쪽을 살려 나오는 것은 여기를 돌려친 다음에 이렇게 틀어 막았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서 여기 나오는 수를 보고 있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받기 전에 하나 교환을 해두고 받는 것은 정확한 수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었던 네.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한참 더 이제 어려운 싸움이 이어졌지만 과연 백이 여기서 얼마나 집을 만들 수 있느냐의 승부입니다. 저는 사실 흑이 대마를 잡고 나면은 바로 끝인 줄 알았는데 바둑이 막상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쪽을 흑이 나오는 과정에서 백도 하변 쪽으로 얻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백집이 어떻게 나느냐 지금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앙 6점과 그 귀에 한 점만 제압을 한다면 오히려 집은 백 쪽이 더 많았던 거죠. 이 상태로 백 모양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우변 쪽을 어딘가 두고 네. 백이 귀를 제압할 때 또 여기 어딘가 둔다면 이건 백의 필승입니다. 하변의 모양이 너무 커요. 박정환 구단이 이 붙임수가 아주 좋았고요. 이 수를 두니까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15분 넘게 장고를 했는데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수가 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지금 중앙 쪽에 있는 백돌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내려서면 여기를 젖히는 걸 하고 여기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끊어갔을 때 이 흑돌과 이 백돌의 수상전은 흑이 한 수 빠릅니다. 네. 백이 위로 밀어도 흑이 여기를 밀었을 때 백의 형태가 좋지가 않고요. 그때 이런 데를 붙이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 맛나쁘게 만든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면 수가 나진 않았는데요. 여기를 끊어서 오히려 반격을 통해서 우하 쪽을 공략을 가면 이것도 백이 상대하기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박정환 구단의 저 붙임수가 굉장히 통렬했고요. 그런데 오랜 장고 끝에 미는 수를 두어왔고요. 네, 다른 식으로 비틀어 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차라리 방금 전에 늘고 선택하는 싸움보다 이 선택이 좋지는 않았고요. 여기서부터 몇 수는 서로 뚝딱뚝딱 필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이 순간부터 이제 박정환 구단이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히 그래프가 흑 쪽으로 기울었죠. 신진서 구단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이 싸움도 앞으로 수십 수 앞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싸움이지만 그래도 다른 싸움보다는 이 싸움이 좀 더 복잡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싸움으로 유도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 백돌도 다 끊어졌고 이 흑돌은 5수밖에 안 되고 안쪽에서 수상전으로 싸움이 펼쳐지는데요.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몰아가면 축을 통해서 패를 할 수는 있지만 흑의 패감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흑이 축을 몰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이어서 넉 점을 몰아갈 수 있었거든요. 애초에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나왔을 때부터는 사실상 필연이기 때문에 빠르게 착점이 네. 이어졌고요. 네, 지금 저기 있는 수가 이쪽을 막는 걸 봐서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준비한 수가 나옵니다. 그냥 받아두질 않았죠. 이 수가 왜 좋은 수인지는 잠시 후에 형태가 좀 더 정리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이 이쪽을 어떻게 받든 간에 박정환 선수는 여기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몰아가는 패는 불가능하고 있고 결국 이 4점과
중앙 쪽 흑돌의 수상전인데요. 박정환 구단이 우세한 싸움이지만 복잡한 수읽기 싸움입니다. 네, 저렇게 두었을 때 원래는 흙이 여기를 늘거나 혹은 뭐 젖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백이 이수로 만약에 뒤쪽을 받았다면 흙은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과의 차이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젖혀서 돌려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 형태에서 백이 여기를 두지 않고 여기를 두었다면 이건 백돌이 잡혔지만 하나 붙이고 여기를 둘 때 그때 잡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것은 백이 잡았습니다. 네. 여기를 붙여서 이 교환은 이 백돌과 이 흑돌의 교환으로 젖히고 젖히는 수를 가능케 만드는 것이 신진서 선수의 의도였고요. 이쪽 젖힘을 당하기도 그렇고 느는 것은 젖히고 젖혀서 안 되고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이수와 비슷한 맥점을 날렸습니다. 자, 붙임에는 붙임으로 대응을 했어요. 이수가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나 교환을 하고 틀어막으면 이수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원래는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젖히는 수가 가능한데 네. 지금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찌르는 교환을 한 후에 여기를 막았지 않습니까? 이 교환으로 여기 단수가 성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백돌과 이 흑돌이 없다면 젖히고 젖히는 수는 통하지만 이렇게 붙이고 막으니까 단번에 백이 잡히는 게 생겼고 백은 이쪽을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서로 붙이는 형태의 맥점을 보여주면서 이 자리에서 패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네, 박정환 구단이 이 붙임수의 맥점으로 승기를 확실하게 휘어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백이 좀 할 게 많은 상황입니다. 이 흑돌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뒤쪽에서 흑이 살고 변에서도 흑이 먼저 두어서 살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의 승세입니다. 네, 이 장면부터 박정환 구단의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3시간의 여유 시간이 주어지다가 갑자기 40초 초읽기에 쫓기는 그 다급한 순간이 지금부터 펼쳐졌습니다. 신진서 선수의 저 붙이는 수, 이쪽을 젖히는 게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변화가 아닐까 싶었는데 실전은 그냥 패로 돌입을 네. 했습니다. 지금은 귀에서도 흑이 살았고 중앙 쪽 흑돌과 이 백돌의 패가 되어서는 바둑은 박정환 구단의 승리가 목전이었습니다. 사실 팩감으로 우변집을 지키는 정도만 됐다고 해도 흑이 우세한 국면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패가 진행이 되는데요. 다른 곳에 이제 백의 패감이 몇 군데 있어서 이 패를 흑이 양보를 하고 졌을 때 이제 이 부분에 사활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 두고 이렇게 늘어서 2번을 지키는 정도, 이 정도로도 바둑은 박정환 선수가 이기는 바둑입니다.
여기서부터 상상도 못했던 이제 파란의 연속이 이어지는데요. 백에게도 중앙의 팩감은 있었고요. 네. 저 팩감을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이 백돌이 살려 나오고 이 백돌이 살려 나오면서 이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그냥 우변에 2번을 둬서 살았다면 깔끔했습니다. 전에 박정환 구단은 더 과감한 선택을 했고요. 잡으러 가겠다는 팩감을 썼고요. 우변에 대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변에 있는 흑돌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도 박정환 구단이 제대로 처리를 했다면 그렇게 위험한 우변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선의 패로 넘어가는 그 보험도 남아 있었고요. 백의 패를 해소해도 이쪽에 따내는 게 있어서 이 흑돌은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박정환 구단이 실전에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좌상의 돌까지 제압을 했고 백도 흑을 공격하기 위해 바짝 다가섰거든요. 네. 붙이고 나서 그 이후의 대처까지는 박정환 구단의 완벽함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박정환 선수가 한 3번 정도 아쉬운 실착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쯤 되면 신진서 구단이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노림을 품고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 바둑의 승리 요인입니다. 네. 실제로 이 장면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마지막 초읽기였고 신진서 구단은 초읽기에 들어가기 막 직전인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흑이 잘 뜨면 99.9% 흑이 이기는 상황입니다. 우변만 살면 됐어요. 네. 네, 바로 이 장면부터인데요.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첫 번째 후회할 만한 수가 나오죠. 네, 바로 그 수입니다. 네. 그 수로 한 칸 위에 두었다면 여기를 단수 치면 여기를 이어서 지금 여기는 끼워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쪽을 나가면 이쪽을 이어서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로 살아있고요. 여기를 뒀을 때 이쪽 단수를 활용하고 잡으러 가는 것도 여기를 두면 한 집이 나고 이쪽을 공략하면 있고 나서 이렇게 단수 치면 쉽게 살아있습니다. 여기를 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수법인데요. 그럼 흑은 여기를 두게 되고요. 백이 여기를 끼워서 잡으면 여기 단수 치는 수를 노릴 때 네. 반대쪽을 잇고 이렇게 2점을 따내면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예. 여기를 뒀다면 신진서 선수가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돌을 걷어야 하는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두었고 여기를 두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 있다고 봤습니다. 백의 공략법은 이 수가 유일한데 여기를 잇고 여기를 들어올 때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찔러도 단수를 쳐서 한 집 내는 것과 3점 따는 게 맞보기, 반대쪽을 두더라도 단수를 쳐서 한 집 내는 것과 3점 따는 게 맞보기,
딱 이것이 박정환 구단의 수익기였는데요. 네. 맛보기 인 줄 알았어요. 그 당연해 보였던 수익기에 작은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 들키지 않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미션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그곳을 따냈을 때 귀 쪽에 여기를 두면 패가 납니다. 자체로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둬서 내하육궁으로 이후에 이런 형태로 잡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흙은 붙일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렇게 돼서 막으면 따내서 패가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패가 되더라도 여기서 실수를 깨달았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바둑은 흙이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패를 하고 끝내기를 들어갔으면 흙이 이겼어요. 아직 눈치를 못 챘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눈치를 못 챘고요. 항복하기 직전에 좀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를 이 자리에 막으니까 오니까 네, 여기를 막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딱 이때 알아차린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흙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의 극한의 버팀이 나오면 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죠. 이쪽을 들어가고 단수 칠 때 여기를 들어갑니다. 3점을 흙이 따낼 때 네. 백의 제차 1점을 따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을 몰면 여기를 몰아서 패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까지 잡으러 가서 이렇게 일선을 젖히고 버티면 패가 됩니다. 근데 이 패는 졌을 때 백도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체 팩감도 흙이 몇 개는 있고요.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팩감의 가치를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쪽을 먼저 건드려 갔고요. 네. 이 수는 초급자 바둑이라면 모를까 세계대회 결승전에서는 수가 나지 않는다면 나오기 힘든 그런 수법이니까 박정환 구단이 딱 여기를 뒀을 때 뭔가 싸움을 느끼고 여기 사활을 다시 한번 돌아봤고 이때 눈치챘어요. 이때 눈치챘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네. 확실한 팩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좌상 쪽에 그 팩감의 가치를 키우러 갔습니다. 부분적으로 수가 나진 않아요. 네, 지금 저수가 이제 박정환 구단이 그래서 나온 수인데요. 우변 쪽의 사활을 알아차렸다는 뜻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한 수는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을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여기를 받은 수로 차라리 받는다면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여기를 일단은 이어서 좀 더 받는 편이 나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받는 것은 팩감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지금 패를 없애러 이 네. 부분에 사활을 신경 쓰러 갔는데요. 이제는 이쪽의 흑돌은 2번에 걸쳐 가일수를 했기 때문에 살았고 여기서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 승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래프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치고 갔던 저수가 묘수입니다. 저수가 아니라면 백이 어디를 두어도 흙이 여기를 둬서 이쪽의 형태는 빅이 되는데요. 저 치중을 들어간 신진서 선수의 묘수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한 수 늘어진 패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수 늘어진 패라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패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때라면 한 수 늘어진 패는 여유가 있는 패라도 지금 상황은 백이 다 잡혀 있었던 상황에서 안에서 수가 나는 그런 형태이고 지금 여기 패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고 네, 여기를 따내고 잇고 여기를 이으면 이때 여기를 들어가고 이쪽을 백이 안 받고 먼저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따내서 이 형태에서 흙이 해소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백은 다음에 한 번 더 둔다면 단패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 늘어질 패인데 흙은 지금 반면을 보면 팩감이 없어요. 흙은 팩감이 아예 없고 백은 여기 일선에 젖히는 팩감과
여기 사활을 추궁하는 팩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활 추궁하는 팩감이 많이 나오죠. 돌이켜보면 박정환 선수에게 3번의 아쉬운 선택이 있었는데요. 이쪽을 받았던 것, 그리고 여기서 잘못 살았던 것, 그리고 여기를 잘못 받았던 것, 이 3번의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은 국면이 역전이 되는 무드입니다. 네, 이렇게 팩감을 사용하니까 해소를 했는데 네, 이건 대마가 바로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측이 패도 아니라 대마가 바로 걸려버렸고요. 네, 지금 거의 들어간 수가 좋습니다. 들어가고 잡을 때 이렇게 젖히면 안쪽에서 흙 대마가 다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흙도 다르게 받았는데 이건 역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 잡혔습니다. 지금 이쪽을 붙이고 네. 2점을 잡을 때 여기를 젖혀간다면 역시나 끊었을 때 단수 치고 따낼 때 연결하고 따낼 때 또 넘어가면 흑돌 전체가 다 잡혔고요. 여기를 잡고 나서 뒤로 받아도 이렇게 뚫었을 때 이 형태를 위해서 백이 이수와 이수 교환을 미리 했던 건데요. 흑이 자충이기 때문에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판에 신진서 선수의 투혼이 빛난 그 수익기,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이것이 박정환 구단을 결국은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빈틈을 정확히 포획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불계승. 자, 이렇게 결승 3번기 1국을 가져가는 쪽은 마지막에서야 가려지게 됐고요. 정말 엎치락뒤치락 했던 이 멋진 명승부 끝에 박정환 선수의 막판 수익기 착각이 나오면서 신진서 선수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흑백 둘 다 비슷하게 연구해가지고 차이는 아예 없었고 어차피 내일 또 다르게 선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좀 선택권이 없었으면 하고 있었습니다. 대마가 죽었을 땐 사실 역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었고 근데 대국 당시 기분으로는 사실상 역전 당한 것과도 별 차이 없었던 것 같고요. 좀 너무 무리를 한 게 많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겼다기 약간 민망한데 아직 좀 제가 부족한 것 같고 더 노력해야 박정환 선수와 대등한 경기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승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게 이 승리까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박정환 구단 쪽이 타격을 더 입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한 판 이상의 그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대국 내용적으로 차라리 완패를 당했다면 좀 후련할 텐데 네. 한 수만 잘 두면 이겼던 장면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놓치면서 박정환 구단이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결승 2국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한데요. 네. 신진서 구단도 이제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뭔가 내용적인 면에서는 스스로에게 좀 만족감을 드러내질 못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두 선수 모두에게 2국이 어떻게 준비되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자, 과연 박정환 구단이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신진서 구단이 이대로 끝날지 결승 2국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